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나요? 남은 휴일 즐겁고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9월 1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얼만큼 바뀌었고 전세 거주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채널에 가면 이미 3개월 전에 전세 사기 예방법에 대한 영상을 기재를 했으니 꼭 이 영상을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깡통 전세로 인해 피해자들이 매년 속출하는 이유는 법적 처벌이 미약하다는 점이라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사회적 이슈는 정부에서 개입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주는 게 좋다고 보는데 조금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은 안타깝습니다. 결국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어야만 이러한 정책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내용을 보면 전세 사기 피해 방지 3대 전략으로 나누었고요. 핵심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서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추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경매에 물건이 넘어가면 선순위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허그나 보증보험에 꼭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전세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정부고요. 솔직히 전세 사기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도 늘어나고 있다는 게 현실이죠. 첫 번째, 자가진단 안심전세 어플리케이션 구축입니다. 이런 거는 바로 홍보하고 출시하는 게 좋을 텐데 내년 1월에 출시한다고 하니까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서 주택의 정보, 빌라의 시세, 악성 임대인의 명단 등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좋은 제도라 보여지고요. 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다 공개를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권한 부여입니다. 이건 아까 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낙찰되는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1순위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지만 1순위보다 위에 0순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0순위는 근저당권을 잡은 채권자, 즉 기관을 얘기를 하는데요. 근저당권이 많이 잡혀 있을수록 돈을 돌려받기가 매우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꼭 1순위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합니다라는 문구는 무슨 도덕책에서 나오는 듯한 설명인데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가입을 통해 사전에 전세 사기를 방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대책으로 먹히지 않는다는 게 큰 문제죠. 가입을 하더라도 사기를 치는 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실질적인 방책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등의 시장 감시 기능 확대, 이거는 무슨 의미로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자발적인 신고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라니 글쎄요. 깡통 전세는 방송에서 계속 언급했었고 사회적 이슈인데 법적 처벌 기준을 강력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포상금을 운운할 게 아니라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서 이러한 전세 사기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임차인의 법적 권리가 강화됩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보면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우선 변제금 제도가 있는데 범위가 굉장히 좋습니다. 서울은 5천만원, 과밀 억제 권역은 4,300만원, 광역시는 2,300만원 등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액 임차인 같은 경우는 커버가 될지 몰라도 억 단위로 계약하는 전세 보증금은 이 안에서 보상받기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주택 가격의 상승과 임대료는 계속 인상되었는데 보장 금액은 제자리 걸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렇기에 최우선 변제금을 상향한다는 내용은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인상될지는 역시 미지수라는 점. 임차인 대항력 보강, 전세 사기의 수법은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인이 다른 사람으로 명의를 변경한 후에 전세를 계약하고 다시 또 명의를 바꿔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형태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없었던 근저당권이 잡혀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진짜 사기치려고 마음 먹으면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등기부등본 보는 법, 전세가가 주택가격보다 비율이 얼만큼인지 등 알고 있어야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전세를 살아보지 않아서 그런지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담아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계약서를 개선한다. 계약서에 특약이 없어서 전세 사기가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 특약을 넣으면 도망갔던 집주인이 특약이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라고 전세금을 돌려줄까요? 글쎄요. 다른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특약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특약이 없어도 사기를 당하고, 물론 특약이 있으면 법적 효력이나 계약서상에 좋겠지만 이 특약 때문에 사기를 친다 안 친다를 판단하는 거는 조금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전세 피해 지원 센터를 설치를 해서 상담을 통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전세 사기로 자금을 잃어버린 피해자들에게 초저리로 최대 한도 1.6억 원까지 빌려주는 제도와 전세보증보험 가입 지원 등 이런 것들이 있으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전세 사기를 당하고 나면 다시는 전세를 하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적용할 만한 부분은 몇 개 없었지만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발표를 했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에 대한 단속 처벌을 이러한 임대인은 원아웃 제도를 적용시켜서 징역을 높인다거나 재산을 몰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이좋은 상생의 관계로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부동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